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생활적인 거를 갖고 왔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서 저도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요. 반면에 지금 같은 낮에는 상당히 더워져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침과 낮 간의 기온차를 이제 일교차라고 하는데, 가을철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을에는 일교차가 왜 심한지에 대해서 야간 복사 냉각과 관련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쉽게 그려놨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가 이제 단파 형태인데요. 이게 그대로 지면을 도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복사가 그대로 지면과 닿게 되면은 이제 그냥 가열이 일어나면서 상당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장파 형태인데 이것이 지표에서부터 우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은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이제 우주 밖으로 방출되면서 지면에서는 빠르게 식어서 복사 냉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 복사 냉각기에서 이제 지표의 기온이 빠르게 식어서 이제 아침과 낮 간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냥 뜨겁게 지표가 가열돼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제 밤에는 이제 반대로 지면이 빠르게 식으면서 기온이 빠르게 하강함에 따라 이제 아침과 낮 간의 기온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구름이 한 점 없는 날 같은 경우가 야간 복사 냉각이 탁월해지는 때인데요. 지금 낮이니까 이제 태양 단파 복사가 그대로 땅으로 내리쬐면서 지표는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지만, 반대로 밤이 되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방출되면서 이제 지표가 빠르게 식음에 따라 이제 아침과 낮 간의 기온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름이 많게 되면은 구름이 알베도를 일으키면서 태양 복사가 반사됩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 복사가 지표로 적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표의 기온은 적게 상승하고요. 이제 반대로 밤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제 지표에서 방출되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이 지구 장파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고 또 재방출함에 따라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온실효과가 기온 하강을 저지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구름이 적은 날과는 반대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은 날에는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부파하고 있는 습도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수증기는 태양 단파 복사는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통과시키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다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그냥 굉장히 기표 온도는 높습니다. 그 반면에 수증기 역시 구름과 똑같이 수증기이기 때문에 장파 복사를 흡수하고 재방출함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이제 CO2도 있지만 이제 수증기 H2O도 굉장히 큰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게 됐다, 즉 습도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증기가 장파 복사를 흡수하고 또 재방출함에 따라 이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기온이 덜 떨어져서 아침과 낮 간의 기온차가 작아짐에 따라 이것이 곧 여름철 열대야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습도가 낮은 날 같은 경우에는 태양 단파는 그대로 지표를 도달하여 지표를 가열시켜서 이제 지상의 기온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만, 또 반대로 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우주로 방출되면서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 할지라도 습도가 낮으면은 이제 밤 기온은 떨어져서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에는 구름도 없을 뿐더러 습도도 낮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져서 기온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집니다. 이는 이제 습도가 낮은 베이징이나 여러 건조한 기후를 띠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복사 냉각이나 강한 일교차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많냐 적느냐 역시 야간 복사 냉각이나 아니면 아침과 낮 간의 기온차를 크게 벌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구름 역시 수증기로 만들어졌는데,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상에서 아주 큰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그 지구 지표에서 올라오는 장파 복사를 흡수하고 또 재방출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게 되면은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증기가 적어지면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장파 에너지가 곧바로 우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빨리 내려가고, 또한 야간 복사 냉각이 또 탁월해져서 이제 아침의 기온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양 역시 이제 아침과 저녁 간의 일교차를 벌리는데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과연 지구의 기온을 얼마나 끌어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수증기는 CO2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영역의 장파 복사를 흡수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수증기가 많게 되면은
이는 그 장파 복사를 많이 흡수하고 많이 재방출함에 따라 온실 효과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나 구름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입니다. 대기 경계층을 보시면은 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지면의 기온이 높고 기온이 떨어지다가 이제 혼합층에서는 뭐 등온에서는 일정하게 가고 기온선은 이제 거의 일정하게 감소하는 동향을 띱니다. 또 밤에는 야간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이제 지상의 기온이 떨어지는 반면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서 올라갈수록 올라가다가 이제 야간 잔유층에 의해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후에 뭐 혼입층과 자유 대기를 걸쳐서 일정하게 뛰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기온마저 이렇게 잘 혼합되기 때문에 이제 혼합층이 두꺼워지면서 야간 복사 냉각이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바람이 부는 밤에는, 그러니까 한랭 이류나 온란 이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부는 밤에는 이제 기온 하강이 더디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복사 냉각이 탁월하려면은 우선 바람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름도 없어야 되고 수증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철 고요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야간 복사 냉각은 오늘과 어제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날에 가장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이 없고 또 바람도 잘 불지 않아서 야간 복사 냉각이 탁월하여서 아침과 낮간에 기온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집니다. 즉 야간 복사 냉각은 또 심한 일교차를 유도하는 것이고요. 굳이 가을이 아니더라도 뭐 건조한 봄철이나 아니면은 동풍이 불어서 시원하고 건조한 여름철에도 야간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일교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야간 복사 냉각이랑 그리고 가을철 일교차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구름의 양이랑 이제 습도의 문제였는데, 이제 앞으로 계절이 점점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습도는 더 낮아질 거고 이제 하늘의 구름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아침과 낮간의 기온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면서 감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야간 복사 냉각 및 가을과 겨울철의 큰 일교차 원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